이 아이디어들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또 후보들과 당의 그 최고위 그리고 또 저희 캠프의 입장 등을 좀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말도 좀 줄이고 일정도 좀 줄이고 깊이 좀 생각을 할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네, 오늘 야권 소식입니다. 야권 소식 앞에서 저희가 만든 영상처럼 잠시 뒤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뭐 여권에서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대선 주자 후보들의 주요 후보들의 어떤 행보 얘기를 나눴으니까 오늘 행보 얘기 먼저 좀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오늘 76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관련된 행보에 나섰습니다. 의원님 보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뭐 그 김구 기념관도 찾고 또 이게 서대문 형무소도 찾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어떤 일본과의 어떤 메시지, 이런 뭐 독립과 관련된 메시지 이렇게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76주년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갔는데 간 동선을 유심히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가셨어요. 그 가니까 당연히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이 있죠. 참배하고 네. 또 이봉창, 윤봉길 의사 같은 우리의 독립운동가 7명의 영정을 모신 사당도 갔고 또 유해가 안장된도 가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행보가 했다. 지난번에 뭐 효창공원하고 이렇게 굉장히 자주 가신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또 다르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서대문에 있는 왜 우리 서대문 형무소 또 참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순국 선열 유족회 회장을 지금 만나고 계신 그런 화면인데 둘 다 좀 눈에 띄지만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광복절을 맞아서 각 후보별로 이제 각자의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토론회를 놓고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내용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중재안으로 가자, 중재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우리 평론가님, 윤 전 총장 측의 청년 특보를 맡고 계시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중재안으로 가면은 토론회 내용 어떻게 좀 매듭이 지어질까요? 핵심은 토론회를 하느냐 정책 발표회를 하느냐가 아니라 네. 당의 선거 규정 원칙대로 결정이 나오느냐입니다. 네. 지금 많은 최고위원들이 경준위에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라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월요일에 내일에 최고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당대표 네. 주재 아래 그 최고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이 효창공원이나 서대문 형무소 방문하고 나온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도 선거 규정과 원칙에 입학한 것이라면 따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준이 독단 결정이라면 이게 뭐 토론회든 정책 발표에는 좀 문제가 되는 건 여전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준 것이라면 최고 지도부의 어떤 승인을 거친 것이라면 역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당의 원칙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의 일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23일에 출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 당의 토론회 일정을 잡는 것이나 경선의 세부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23일 이후에 출범하게 될 선관위의 권한이다. 경준이는 그 이전에 경선을 준비하는 선관위가 출범하기 이전의 단계들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선관위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뭐 이 토론회가 되면 안 간다, 정책 발표회가 되면 간다는 그런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최고 지도부가 공감하는 공정한 선관위원장이 임명되고 절차와 원칙에 맞게 여러 일정들이 좀 민주적으로, 수평적으로 각 후보들 캠프에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선관위원장 이제 뭐 선관위원장으로 이름이 이제 그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계속해서 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보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재안도 안 되면 일정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 그게 맞는 것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어제 한 통화인데요. 모든 협상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한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기본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근데 경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고위에서 그 구성에 대해서 의결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미 줄 때 대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보면 당원 당규를 뭐 수정하거나 이런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정권을 거의 위임해줬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최고위원들이 아니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 유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위 내부의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공개적으로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네, 뭐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이런 일정에 대해서 다소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미경 최고위원도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함께 했는데 지금 이 경준이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 청년 최고위원은 지금 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현재 회의에 참석 가능한 4분의 최고위원 전원이다. 경준이의 이런 독단적인 진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면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최고 지도부 차원, 당 지도부가 일관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데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후보 캠프 입장에서도 정중동의 자세로 최고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합의로 도출해내는지를 일단 월요일에 최고위원회 회의까지는 기다리면서 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언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언론에서 이제 따와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일부 최고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네, 저희가 한번 보시죠. 월요일 확인이 안 이후에 되는 상황이기 결과를. 때문에 그건 네.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회 관련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부각이 더 되는 거는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갈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발언까지 소환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유승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들으셨고요. 이어서 바로 또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총장 측의 탄핵 관련 발언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경선준비위원회 활동 이런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때는 제도적 그 근거도 없고 관행상으로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탄핵 관련 발언이 며칠 전에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윤 전 총장과 이 대표가 통화를 해서 화합하자,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했었는데 이때 이 통화가 어떤 녹취의 형태가 됐고 또 녹취록이 작성돼서 유출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녹취록이 없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녹취한 입장을 적이 밝혔습니다.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녹취록이 있고 뭐 이것이 유출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상반되는 얘기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건부로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녹취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파만파 진짜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통화한 사람들은 자동 녹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대화를 나눈 전화 통화한 사람의 대화는 다 녹음됐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허심탄회한 얘기를 이준석 대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단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대화 녹취뿐만 아니라 자동 녹음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가동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젊은 세대의 어떤 정치 행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새로운 정치의 모습과는 굉장히 사실 다른 어떻게 보면 가장 구태적이고 많이 쓰는 이거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녹음하는 것을 이제 대화하는 걸 녹음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를 동의를 안 구했기 때문에 통화한 상대는 뭐 엄청나게 불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이제 두드러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녹취록 유출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내용 없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 자체가 없어서 녹취록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 매체 이것을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이 된 것이다. 실무진 실수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 것. 약간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이 실무진이 언론에 해명한 내용이 달라서 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이런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은요. 우선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젊은 기자들이 다 녹음을 하더라고요. 아니 젊은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녹음한다는 거는 너무 좀 그래서 예, 대부분의 명제가 안 기자들이 맞을 수 아니,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네. 쓰고 이랬는데 네, 그걸 저도 쓰는 씁니다. 그리고 아마 인수혁 대표 핸드폰에 아마 자동 녹음 기능이 돼 있다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저는 뭐 이런 것은 좀 자동 녹음 기능을 빨리 꺼야 되겠다. 끄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무슨 내용이 녹음됐을까 본다면 방금 나왔습니다만 12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한테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해서 했던 내용을 SNS에 또 바로 올렸잖아요. 뭐 직접 통화해서 캠프 내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했고 그러니까 탄핵 발언한 신지호 정무실장을 포함해서 탄핵 캠프 관계자를 문책했고 정치권에서는 아무 이야기나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자기도 그러면 앞으로 예비 후보의 생각이 다른 캠프 구석구석까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윤 총장은 알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것 외에 딴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숨기고 있는 게.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평소 잘못된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자동 기능을 빨리 끄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방금 논의되고 있는 이 토론의 문제에 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결정한 게 아니라 경준위에서 다른 후보들이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준석 발 토론회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이게 뭐 후보 등록 전에 왜 하냐는 소리 할 수 있겠지만 당 지도부나 경준위 입장에서는 그나마 지금 민주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한번 띄워보자. 우리 당도 올려보자는 저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그걸 네. 못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남는 것은 적어도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 그러니까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네. 비전 발표회로 하자. 발표로 하자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양쪽에서 물러설 수 없는 게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한 12명 내지 13명은 이미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그 토론회나 발표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서로 절충을 해서 그 자리에는 18일 그 자리에는 윤석열 전 총장도 나오는 게 맞다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다시 좀 돌아와서 녹취록 이 논란에 대한 윤 전 총장 측의 분위기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일단은 당혹스럽다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혹스럽다요? 저희도 이제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제 저녁 시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또 오늘 오전에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의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히 규명되는 게 네. 먼저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당 대표 측 관계자가 했던 말과 오늘 대표 본인이 하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해명이 언론에서부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가 이제 뭐 SBS나 또 다른 언론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 왜 대표의 해명과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일단 어쨌거나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고 또 이 모든 정치 행위가 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꼭 정치인이나 뭐 당대표 대선 주자와의 통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 사적인 관계에서도 사람 사이의 통화를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녹취는 할 수 있다고 쳐도 그걸 뭐 제3자에게 정리하게 하거나 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의혹이 불거졌다면 그 자체가 어떤 국민의 상식선과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고 좀 우려스럽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또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이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말하기 전에 저도 이 내용을 이제 보고 이 당직자, 다른 당직자에게 이제 어떤 상황인 것이냐 이제 물어봤는데 이 당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 자체가 정말 만약에 유출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게 당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냐, 이 기강이 잡혀 있지 않다는 어떤 이런 아주 날쌘 비판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이 진실게임 공방이 돼버렸으니까요.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준석 효과로 당대표가 됐는데 2달 만에 이준석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밖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 철학이에요. 토론 배틀 철학이 있어요. 대표의 개인적인 철학의 경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캠프들하고 충돌을 좀 일으키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강점을 국민께 알리는 멋진 무대를 연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장 내외에서 이렇게 여러 비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대표에게 우군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제 저희가 통화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내 편이다. 윤 전 총장 측과 갈등도 원칙을 가지고 가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 문제 없는 겁니까?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일파만파 뭐 이준석 대표 등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좀 예상된 부분이에요. 전당대회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선 관리의 어떤 차원에서 대표를 뽑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경원, 주호영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켰어요. 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바랬던 건 뭐냐면 변화거든요.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원했던 것이고 그 힘으로써 지금 지지율도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30대 중후반의 당 대표가 원래 했던 대로 관리형으로 그렇게 머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준석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네. 서로 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경험 많은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얘기를 하고 해서 네. 이렇게 원만하게 좀 풀어나가는 노력들을 해야지 젊은 당대표를 이렇게 밀어붙인다, 모은다.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입장만을 부각시킨다.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부정적 효과를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네.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새롭게 불거진 녹취록 논란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